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태양이 신기루를 만들고 침묵이 수마일에 걸쳐 울려 퍼지는 곳에서 자란과 도덕의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존재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존재하며 깨진 꿈과 더러운 돈으로 움직이는 인공심장처럼 고동칩니다. 이것이 바로 관광 가이드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시체 위에 세워지고 눈물로 지탱되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카지노 복도에서 여전히 속삭이는 유령들이 지배하는 대도시의 이야기입니다. 1905년 라스베이거스가 될 곳에 최초의 기차가 기적 소리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모래와 선인장, 그리고 다른 이들이 황량함만을 바라보는 곳에서 황금을 본 몇몇 선견자들의 광기 어린 꿈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황금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올 것이었습니다. 벤저민 벅시 시걸은 1945년 무장한 예언자로 등장했습니다. 그의 얼음처럼 푸른 눈은 이미 12명을 죽인 자의 냉혹함을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버그시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잊혀진 이 사막을 세계 최대의 성인 놀이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플라밍고 호텔은 1946년 12월 26일, 바로 도시 전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파티와 함께 문을 열었다. 프랑스 삼페인, 할리우드 스타, 부패한 정치인, 마피아 두목들이 모두 전에 없던 무언가의 탄생을 축하했다. 하지만 버그시의 파티는 오래가지 못했다. 1947년 6월 20일, 베벌리힐스 저택에서 신문을 읽던 버그시의 머리에 세 발의 총알이 박혔다. 이제 생기를 잃은 그의 푸른 눈은 여전히 플라밍고 호텔, 기록적인 수익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완벽했다. 버그시는 자신을 집어삼킬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버그시가 죽자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의 5가문은 라스베이거스를 케이크처럼 갈라놓았습니다. 모든 카지노는 돈 세탁 조직이 되었고, 모든 쇠는 더욱 음흉한 거래의 가면이었습니다. 모든 딜러의 미소에는 권력자들을 감옥이나 묘지로 보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카고 보스 샘 지안카나는 데저트인을 본부로 삼았습니다. 마피아의 재정 천재 마이어 랜스키는 FBI조차 해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이중 부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크 코스텔로는 캘리포니아로 들어와 카지노를 빠져나가는 헤로인 경로를 장악했고, 카지노에서 헤로인은 깨끗한 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판사, 경찰관, 심지어 성직자까지도 매달 두꺼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시장 오란 그레그스는 집에 비밀방을 두고 $200만 넘는 현금을 보관했는데, 이는 보스들이 보장한 그의 은퇴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들은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사하라 호텔 지하에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도록 설득하는 고문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명 소리는 이에서 들려오는 수음악에 묻혀버렸습니다. 트로피카나 호텔에는 불편한 시체들이 그냥 사라지는 화장터가 얼음 기계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마피아, 그리고 정치 권력의 관계는 1960년대 존 F 케네디가 대선 출마를 결정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유권자들을 장악했던 샘 지안카나는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 케네디와 거래를 했습니다. 마피아가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케네디의 선거 승리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완벽한 중재자였습니다. 그는 두 세계를 오갈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들과 식사를 하고 암살자들과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팜스프링스에 있는 그의 집은 정치인들과 마피아들이 미국의 미래를 계획하는 비밀 회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60년 선거는 12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많은 락사가들은 케네디를 백악관에 입성시킨 것은 마피아가 조종하는 유령 투표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대가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는 그의 대통령 임기 초기에 연방 정부의 간섭 없이 거의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동생 로버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고, 바비는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대한 끊임없는 습격, 고위 간부들의 체포, 그리고 심층적인 수사는 사막 위에 건설된 제국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마피아의 분노는 뚜렷했습니다. FBI가 녹음한 대화에서 샘 지안카나는 그 개자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췄어. 이제 그는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배신으로 인해 존 F 케네디가 1963년 댈러스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라스베이거스는 황금빛 암덩어리처럼 번성했지만 지하에는 또 다른 세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관심조차 없는 어둠과 절망의 세계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배수 터널은 1990년대에 드물게 발생하는 사막 폭풍으로 인한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600km가 넘는 지하 통로가 도시 전역을 가로지르며
마치 콘크리트 혈관처럼 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배수합니다. 34세의 마리아 엘레나 곤잘레스는 7번 터널에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댄서가 되는 꿈을 안고 라스베이거스에 왔지만 시저스 팰리스의 슬롯머신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친구인 플라스틱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첫날 $500를 땄어요 라고 해상합니다. 쉬운 줄 알았어. 둘째 날은 $2000를 잃었죠. 호텔을 빌릴 돈도 도와줄 가족도 없이 마리아는 지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2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으로 골판지 상자를 쌓아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변과 대변 냄새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양이만 한 쥐들이 주민들과 먹이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숨막힐 듯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67세의 존 아이치스는 다르지만 그만큼 비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트립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인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에서 청소부로 일합니다. 그는 하룻밤에 $2000짜리 스위트룸을 청소하며 시급 $15를 받습니다. 주 신시간 일하더라도 매일 일하는 라스베이거스의 집세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래서는 자유롭습니다. 존은 누렇게 번색된 포르노 잡지와 싸구려 위스키 병으로 둘러싸인 낡은 매트리스를 몰아주며 말합니다. 저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터널 속의 삶은 존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12년 동안 지하에서 살아온 DJ 로드리게스는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시신 7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스암페타민 때문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2구는 해골이었고 한 구는 신랑 복장을 한 채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48km 떨어진 미드 호수는 오랫동안 마피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묘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시신들은 깊은 물속에 버려지고 금속통에 갇힌 채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아니, 거의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2022년 콜로라도 강 락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호수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은 5월에 한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통 안에 있었고 1970년대식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 뒤쪽에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그가 라스베이거스를 마피아가 장악했던 절정기였던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에 살해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낮은 수위에서 5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처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수십 년 전에 살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6번째 시신이었습니다. 플라밍고 호텔에서 가져온 포커칩으로 손이 묶인 채 입에 침을 뱉은 채 발견된 젊은 임산부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드레스 주머니에서 그녀가 현재 세계의 카지노를 소유한 스트립에 존경받는 사업가를 껴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은퇴한 FBI 법의학 잠수부 톰 플래너건이 이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호수는 말 그대로 수중 묘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비밀을 감추고 악당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독특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조례 10.86.010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스트립에서 앉거나 눕거나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합니다. 최소 벌금은 $500로 터널 지역 주민들이 한 달 동안 받는 벌금보다 더 많습니다. 10.86.030항은 허가받지 않은 롱기의 개인 소지품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쇼핑카트를 이용하여 소지품을 운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12.04.100항은 특정 목적 없이 공공부지에 30분 이상 머무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노숙자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범죄화합니다. 그러나 가장 잔혹한 법은 불문율이지만 엄격하게 시행되는 일몰 조례입니다. 모든 노숙자는 매일 밤수가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 관광객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사람은 즉시 체포됩니다. 불황범죄특별법원의 재판장인 로버트 컨시 판사는 이러한 차별을 인정하며 라스베이거스를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노숙 문제는 관리해야 할 이미지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변호사 사라 마르티네즈는 이러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023년 라스베이거스에서 12,000명 이상이 빈곤 관련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빈곤을 체계적으로 범죄화하는 행위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모래 위에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체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편히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주요 카지노 직원들은 섬뜩한 것부터 끔찍한 것까지 다양한 초자연적 경험을 보고합니다. 플라밍고 카지노에서는 버그시 시걸의 유령이 아직도 복도를 배회한다고 합니다. 포커 딜러들은 카드가 저절로 움직이고 칩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비원은 3층 남자 화장실 거울에 버그시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버그시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긴 아직 내 방이야" 라고 말했어.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어진 룩소르 호텔은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집트 무덤을 본뜬 건축물 덕분에 직원들은 유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증언합니다. 전직 객실 청소부였던 켈리 모리스는 어느 날 밤 14층 복도에서 1950년대 옷을 입은 여성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다가갔더니 사라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 1957년에 같은 방에서 한 여성이 자살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귀신 출몰은 터널에서 일어납니다. 베테랑 언더그라운드 레지던트인 DJ 로드리게스는 섬뜩한 만남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들이요. 12번 터널에서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 그를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웃음소리만 울렸죠. 오늘날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이탈리아 마피아 가문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합법과 범죄의 경계에서 활동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 즉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최대 카지노 운영사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2019년 자금 세탁 방지 실패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멕시코 카르텔이 카지노를 통해 5천만 달러를 세탁하도록 방치했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벌금은 단 1천만 달러, 세탁된 자금의 20%에 불과합니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민 노동자 착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불법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준노예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위협하자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억만장자 셀던 아델슨이 소유했던 샌즈 코퍼레이션은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사립탐정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정치인, 판사, 경찰관에게 비밀리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000년대 마피아와 같았죠. 라스베이거스는 인간 중독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각 카지노는 방문객들이 소비하는 시간과 돈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행동 실험실입니다. 카지노에는 시계가 금지되어 있어 도박꾼들이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합니다. 창문은 드물고 항상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시간을 초월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카페2에는 가벼운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하는 체면 패턴이 있습니다. 조명은 뇌파를 번화시키도록 설계된 주파수로 깜빡입니다. 10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연구해온 MIT 인류학자 나타샤 다우슐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중독을 정밀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소리, 모든 색깔, 모든 세부 사항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도록 계산됩니다. 현대 슬롯머신은 훨씬 더 사악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슬롯머신은 각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하고 플레이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적응합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중단하려고 할 때를 감지하고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작은 상금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가 너무 빨리 지고 있을 때를 감지하고 손실을 줄여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터널 거주자 마리아 엘레나는 이 잔혹한 과학의 희생자입니다. 기계는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플 때, 절박할 때를 기계가 알아차렸죠. 그리고 제가 계속 패배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시기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라스베이거스는 매년 4,2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이들은 3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카지노 소유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벨라지오 호텔의 웨이터는 시간당 평균 12달러의 팁을 더해 버는데 주당 200달러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원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00달러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로즈 패터슨은 베네시안 호텔에서 8년간 가정부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5개의 스위트룸을 청소하는데 그중 일부는 하룻밤에 5,000달러가 듭니다. 그녀의 시급은 11.50달러입니다. 그녀는 스트립에서 25마일 떨어진 교회의 트레일러 공원에서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자들의 꿈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악몽 속에서 잠을 잡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통계는 잔혹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 5명 중 1명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압류와 개인 파산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잠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꿈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소수에게는 불을, 다수에게는 절망을 안겨줍니다. 모든 네온 사인은 눈물로 빛납니다. 모든 잭팟이 터질 때마다 아래 터널에서 파산한 중독자들의 신음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이 도시는 수십 년에 걸쳐 변했습니다. 마피아는 기업으로 자리를 내주고, 잔혹한 살인은 더욱 교묘한 금융처형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사람들에게서 돈과 꿈을 빼앗아 사람들을 공허하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터널에서 마리아 엘레나는 여전히 플라스틱 인형을 껴안고 카지노에서 행운을 잡았던 날을 꿈꿉니다. 존은 낮에는 고급 스위트룸을 청소하고 밤에는 젖은 매트리스에서 잠을 잡니다. DJ는 여전히 유령을 보고 평화를 찾지 못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비표만 위에서는 카지노가 여전히 반짝이고 룰렛 힐은 여전히 돌아가고 관광객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환상을 유지하는 자들의 피와 땀으로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극한의 아메리칸 드림이자 그 악몽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집어삼키는 사막의 황금빛 모래에 삼켜진 후에는 탈출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가능한 곳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도시는 계속 성장하며 검은 사막 위로 최면을 거는 듯한 빛을 퍼뜨리고 결코 멈추지 않고 잠들지 않고 결코 만족하지 않는 기계에 더 많은 몽상가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터널에서는 유령들이 속삭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절대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